영국 리버풀 근교 해안 도시 사우스포트. 이곳에는 거대한 국립미술관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감정과 서사를 그대로 간직한 공간이 있습니다. 1878년 자선가 윌리엄 애킨슨의 후원으로 설립된 애킨슨 미술관은 회화, 조각, 도서관, 역사 자료가 결합된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약 3,000점 이상의 작품이 17세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며 특히 영국 빅토리아 회화와 프리라파엘리트 계열 작품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애킨슨 미술관의 컬렉션은 국가적 거대 서사보다 지역 수집가, 빅토리아, 중산층 취향, 서사 중심 회화, 이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그림들은 전쟁이나 신화를 묘사해도 항상 이야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이 그림 속 여성은 성서와 유대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 아담의 첫 번째 아내로 전해지는 릴리트입니다. 금빛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는 고전적 아름다움을 상징하지만 몸을 감싸는 뱀은 금지된 욕망과 위험을 암시합니다. 콜리어는 그녀를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유혹 그 자체의 인격화로 그립니다. 시선은 관람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뱀을 바라보며 자기 세계 속으로 침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시선 자체가 유혹에 빠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프리라파엘리트 전통 속에서 아름다움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조각가 피그말리온과 막 살아나려는 갈라테아의 경계 순간을 붙잡습니다. 피부는 조각의 차가움에서 인간의 따뜻함으로 넘어가고 시선과 손끝이 생명의 스위치처럼 연결돼 있어요. 이 그림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창조 욕망입니다. 내가 만든 이상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로맨스이면서도 예술가의 오만, 기도, 두려움이 같이 깔립니다. 인물의 얼굴을 예쁘게 정리하기보다 당대 여성 예술가, 연주가의 기운과 집중을 먼저 보여줍니다. 표정이 과장되지 않아서 오히려 진짜 같아요. 이 초상은 모델을 상징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직업적 자존감나는 내 삶을 하고 있다를 기록하는 초상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아요. 블랙베리라는 작은 대상이 화면의 주인공입니다. 과일 표면의 어두운 광택, 눌린 자국, 빛이 닿는 각도가 아주 차분하게 관찰돼요. 사치가 아니라 소박한 풍요의 그림입니다. 손에 잡히는 계절을 기록하는 방식이라 보는 사람의 기억, 즉 어린 시절, 부엌 등을 은근히 건드립니다. 정원사는 영웅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사람입니다. 얼굴과 손의 표정이 과묵하고 옷의 질감이 노동의 시간을 말해줘요. 이 작품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넘어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의 초상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이런 인물화는 더 강해져요. 한 인물을 정면으로 세워두되 표정에 멋을 얹지 않습니다. 눈빛이 차분하고 입 주변이 굳어있어 말보다 태도가 먼저 보여요. 이런 초상은 시대의 교양을 보여줍니다. 당시 지역 컬렉션이 누구를 기록하고 기억했는가를 말해주니까요. 인물은 우아하지만 단순히 귀족적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옷의 주름, 손의 위치, 고개 각도가 자기 통제와 거리감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 초상은 좋아 보임이 아니라 시대의 품격이 가진 긴장을 드러냅니다. 격식이 곧 갑옷이 되는 순간이죠. 배우 엘리사 랜디의 이미지를 스타로만 밀지 않고 얼굴의 선과 자세로 인물의 분위기를 잡습니다. 소머빌은 미묘한 색조 변화로 피부 머리카락 의상의 질감을 분리합니다. 화려함보다 정리된 우아함이 핵심이에요. 이 작품은 유명인을 그렸는데도 소비 느낌이 덜합니다. 당대 대중, 문화, 영화, 무대가 미술관 컬렉션으로 들어오는 흔적이라서 시대 기록으로도 맛이 있어요. 빨간 토크가 인물의 성격을 한 방에 정의합니다. 시선은 옆으로 비켜 있고 표정은 말이 없는데 옷과 색이나 여기 있어라고 말해요. 조는 초상을 정교한 완성보다 즉흥성과 기운으로 붙잡는 편입니다. 붓질이 약간 거칠수록 인물이 더 살아납니다. 이 작품은 초상이라기보다 태도의 그림입니다. 빨간 모자는 장식이 아니라 자기 선언처럼 보이죠.
군인은 전투 장면이 아니라 행군 준비의 상태로 나옵니다. 장비, 자세, 표정이 말하는 건 영웅담이 아니라 전쟁의 현실감이에요. 붓질이 생생해서 캔버스의 금속, 소리, 가죽 냄새가 묻어나는 느낌이죠. 이 그림은 전쟁을 미화하지 않되 그 안의 질서와 무게를 기록합니다. 실제로 머닝스가 1차 대전 관련 활동을 했던 맥락과도 연결돼요. 예술의 승리를 의인화한 알레고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인물 소품 몸짓이 각각 예술의 권위를 설명하는 표지판처럼 배치돼요. 대각선 구도, 연극적 제스처, 상징 소품의 조합.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게 무엇을 뜻하지? 하고 읽게 됩니다. 이 작품은 예술이 개인 취미가 아니라 국가와 권력의 언어였던 시대의 공기입니다. 즉, 그림 자체가 문화정책 포스터 같은 역할을 해요. 암스테르담의 거리, 운하 풍경이 정돈된 디오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건물의 반복, 수면의 반사, 하늘의 밝기가 도시를 차갑고 맑게 씻어내요. 코에코에크는 도시 풍경을 건축 드로잉급 정확도로 다루면서도 생활의 흔적을 넣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그림은 여행 풍경이 아니라 도시가 가진 질서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감상은 감탄보다 맑은 안정감으로 들어와요. 무어의 특징은 덩어리와 빈 공간의 균형입니다. 몸통에는 종종 구멍이 뚫려 있거나 형태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는 인체를 근육의 묘사로 접근하지 않고 풍경처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인물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공간을 설계한 작품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누워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리클라이닝 피기어는 휴식의 포즈가 아니라 존재의 기본 자세처럼 느껴집니다. 새 한 마리가 풍경의 포인트로 등장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공기입니다. 잎까지 배경의 흐림이 만들어내는 계절감이 먼저 와요. 보스는 자연 관찰을 디테일로 밀기보다 덩어리와 리듬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억 속 자연처럼 느껴집니다. 뻐꾸기는 소리의 새죠. 이 그림도 시각을 통해 청각의 계절, 봄의 신호를 떠올리게 하는 게 묘미입니다. 베네치아의 물은 풍경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하늘 구름의 표정이 물에 내려앉아 도시 전체가 한 번 더 숨을 쉬는 느낌을 만들죠. 윌리엄스는 수면과 대기를 연한 톤의 층으로 겹쳐서 형태를 선으로 잡기보다 분위기로 잡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이 먼저예요. 이 작품의 핵심은 베네치아가 아니라 빛이 도시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여행 사진이 못하는 감각인 습기, 잔향, 느린 시간이 들어있어요. 리버풀 앞바다의 버보 모래톱은 풍경이지만 동시에 산업의 바다입니다. 수평선, 구름, 물결의 층이 차분하게 쌓이며 바다의 넓이가 먼저 체감돼요. 지역 풍경화를 담백한 관찰로 밀어갑니다. 과장된 드라마 대신 거리감과 날씨의 변화를 화면 구조로 만들죠. 이 작품은 바다는 자연을 넘어서 바다는 도시의 바깥 공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시와 자연이 맞닿는 경계의 풍경이에요. 애킨슨 미술관은 거대한 국가 컬렉션과 달리 빅토리아적 서사, 북부 산업 도시의 정체성과 근대 영국 회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걸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도시가 무엇을 사랑했고 어떤 이야기를 벽에 걸어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